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1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볼 내용은 이제 금속공사와 관련된 우리가 그 견적 내역 작성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금속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금속공사가 우리가 지금 다른 공정에 비해서 금속공사가 또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물량을 파악하고 수량을 파악하고 내역을 작성하고 뭐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있는 그런 공정입니다. 그래서 금속공정을 우리가 실제 실무에서도 내역을 정확하게 뽑는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를 파악을 하고 이제 먼저 그 실습에 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금속이라고 하면은 우리 인테리어 공사에서 금속공사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뭐 갈바륨 강판, 아연동원 강판인 갈바륨 강판으로 뭐 등박스를 제작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주된 공사가 되고, 그 외에도 우리가 어떤 벽체에다가 우리가 구조틀을 이제 각파이프 구조틀로 제작을 해서 또 마감재를 붙인다든지 또는 뭐 잡철이라든지 핸들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금속 공정들이 있고, 또 수장재로서의 금속 역할도 바탕재 말고 구조재나 바탕재 말고 수장재로서의 금속 공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스테인리스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알루미늄 타공 판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수장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금속 공사의 성격들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있다는 거 보고, 그래서 먼저 금속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금속 공사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우리가 그 내역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금속공사, 실내공사, 금속공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복습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종류, 그다음에 공구류, 표면 처리, 시공 관련된 있고. 자, 금속공사는 기본적으로 금속공사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자, 금속 자재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이제 뭐 등박스라든지 뭐 이런 뭐 형틀이라든지 뭐 이런 틀을 작업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금속재라고 하는 거는 그 현장에서 이제 설치하는 금속 자재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설치하는 작업하고 그다음에 제작을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그 금속을 설치할 때는 뭐 절단이라든가 용접이라든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1차 공장에서 먼저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을 해서 그것을 현장에 반입을 해가지고 조립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속 공정을 우리가 뭐 재료비라든지 또는 가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일단 공장에서 제작을 먼저 1차 하고 또 현장에서 또 설치하는 비용이 이게 또 두 가지 어떤 그런 두 가지 방법 분류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혼합해서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금속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것처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우리가 가공을 하게 되는데, 뭐 커팅이라든지 뭐 절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형태를 해서 제작한 것을 현장에서 조립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속 공정이 대체적으로 어떤 공정에 들어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 보면 이게 등박스 같은 것들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간접 등박스도 있고 돔천장도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이런 몰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돌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금속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으로 우리가 간접 등박스 같은 걸 제작할 때 대표적인 금속 공사 중에 하나의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은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작을 해서 현장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상당한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정하고 보강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백화점 같은 데도 보면 에스컬레이터 측벽 같은 데 보면은, 자, 이런 천장 같은 경우도 이 측벽이라든지 또 이런 데 보면 마감을 바탕 작업을 아연동원 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갈바륨 강판으로 바탕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에스컬레이터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다가 한번 옆을 두들겨 보세요. 그러면 보통 철소리가 퉁퉁 하면서 금속 철소리가 나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의 이제 바탕, 특히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단천장이라든지 또 이런 간접천장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바탕 작업은 금속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래서 금속을 하고 도장을 하는 거겠죠. 그렇다 뭐 금속 제품이라든가 이런 알루미늄 뭐 이렇게 표면 가공 처리가 되어 있는 이런
이거는 알루미늄이 아니라 이제 스테인레스죠. 스테인레스로 이제 마감재 성격의 그런 금속 공정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이제 금속 공사 중에 그 완성된 그런 모습을 한번 봤고요. 자, 그리고 보면 이제 금속재 같은 경우는 뭐 금속재 종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금속재 종류는 자, 이거는 이제 부식철판이죠. 부식철판이고 뭐 네오선 간판이라고도 하는 이제 산화철 부식철판 같은 것들도 있고, 자, 이거는 그 구로철판이죠. 그래서 가공하기 전에, 그러니까 가공이 완전히 끝난 철판은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의미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마감재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로철판이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것도 우리가 가끔 보면은 호일 말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차 같은 것도 보잖아요. 포항제철에서 금속판 나와가지고 이제 그 금속 뭐 이렇게 가공회사에다가 이렇게 운반하는 것들 보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이게 돌도 말아가지고 구로철판이라든지 이런 금속 제품, 가공 제품들을 최종 가공 제품 하기 전에 그 중간 제품들을 이렇게 말아서 운반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구로철판 같은 것도 간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구로철판이라든가 또는 이 산화철판 같은 경우는 이제 철제입니다. 철제로 되어 있고, 보통 우리가 철제로 되어 있는 경우는 보통 이제 마감재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도 마감재로 바로 쓰는 건데, 자, 이런 철제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비철금속이죠. 철이 아닌 비철금속으로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갈바입니다. 갈바 스틸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적은 이제 아연도금 합금 강판이죠. 그래서 이거는 철에다가 아연 도금한 거예요. 그래서 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식이 되거나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런 거 부식을 막기 위해서 아연 도금 강판을 쓰는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스테인레스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지크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 도금한 게 아니라 완전히 아연인 거죠. 뭐 황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철 금속재를 가지고 많이 금속 제품을 쓰게 되고 하고요. 자, 그래서 또 갈바스틸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구조재라든지 바탕재로서 많이 쓰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마감재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등박스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등박스가 완성이 된 상태죠. 그래서 이 갈바륨 강판을 이렇게 공장에서 이렇게 절곡을 해가지고 제작을 해옵니다. 그러면 요거 전체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부분 제작을 해서 현장에서 용접을 해가지고 이거를 있습니다. 용접을 해서 있고, 그래서 그거를 천장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달아맺고, 이 보면은 이제 여기 지금 뭐 엠바라든지 뭐 전산볼트에다가 고정을 했잖아요. 보통 이제 각파이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고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이런 등박스 제작하는 공정은 대체적으로 가조립을, 그러니까 가 제작을 공장에서 해오고, 공장에서 부분 잘라가지고 뭐 절곡을 한다든지 V커팅을 한다든지 해서 현장에다 반입을 하면, 자, 그걸 현장에서 조립을 하고, 그리고 조립한 거를 현장에다가 어떤 특정한 집에다 매달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매달고 마지막에 최종 뭐 석고보드라든가 이런 최종 바탕재를 이제 치부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도장이라든지 최종 마감을 하게 되는 최종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이게 금속이 뭐 이런 형태로 이동된다고 보면, 뒤에 나온 얘기를 좀 미리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뭐 이런 각종 뭐 메탈라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까 봤던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많이 봤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인 외부에 이제 사인 공사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외부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 갈바륨 강판을 이제 놓고 여기다가 최종 도장을 합니다. 도장이라든지 뭐 시트를 붙인다든지 뭐 하는데 보통 도장을 많이 하게 되죠. 그 내부에다가도 이렇게 이제 창호 같은 것도 만들게 되는데, 움직이는 뭐 슬라이딩 뭐 도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드로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금속으로 갈바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현장에서 제작을 한 다음에 도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만든 각파이프 같은 경우로 바로 그냥 핸드헬을 제작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몰딩을 이렇게 붙였잖아요. 레인스커팅처럼 우리가 우드 형태의 몰딩을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장을 하게 되면은 약간 우드의 어떤 몰딩 느낌이 나는 그런 이제 클래식한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걸 쭉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때 보면 요건 이제 주로 마감재 성격, 수장재 성격의 이제 금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거는 뭐 이렇게, 이거는 지금
그 스테인리스 보통 우리가 스테인리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철제는 이제 수장용으로 쓰긴 힘들고 구로초판이나 이런 걸 쓰지만 보통 우리가 마감재로 쓸 수 있는 것들은 보통 스테인리스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테인리스죠. 미관적 특성이 있는 스테인리스를 많이 쓰게 되는데 스테인리스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표면 처리를 합니다. 표면 가공을 해가지고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보면 이렇게 스테인리스 이제 바이브레이션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수돌로 갈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패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렇게 뭐 헤어라인 패턴을 많이 쓰게 돼요. 헤어라인 패턴을 많이 쓰게 되는데 조금 더 좀 거친 뭐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뭐 무광이라든지 반광이라든지 또는 뭐 완전 슈퍼 미러라든지 또 그리고 스테인리스에다가도 뭐 칼라를 좀 이렇게 도금을 해가지고 이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테인리스로 이제 마감을 우리가 재로 쓸 때는 자 이런 스테인리스를 표면 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뭐 도색을 도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거 있고 이거 보면 이제 타공 철판이죠. 이거는 타공 철판인데 이거 알루미늄 타공 철판이에요. 그래서 타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철판이든 알루미늄판이든 뭐 갈바든 구멍을 펀칭이든 레이저 타공을 해가지고 구멍을 어쨌든 또 내서 모양을 좀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타공을 해서 이제 마감재로서 쓰는 그런 형태이고요. 요게 지금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 많이 봤죠. 알루미늄 타공 판넬을 써서 이렇게 마감재 형태로 이렇게 붙여놓고 안에도 조명을 좀 씌우고 하는 그런 거죠. 요 같은 경우 또 알루미늄 재로 써야지 만약에 뭐 금속재라든지 뭐 갈바 같은 데다가 타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철판이 울어가지고 상당히 미관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타공 철판을 쓸 때는 알루미늄 판넬에다가 타공을 한다는 거. 그래서 타공 판넬. 자, 요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많이 사용하는 징크죠. 그래서 징크 같은 경우도 그냥 금속에다가 철제에다가 도금한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아연 징크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외장재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화 동판 같은 것들도 있고, 저 동판이죠. 여기서 부식 동판. 자, 이런 게 있다는 거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뭐 이제 마감재, 기타 이제 뭐 와이어 메스라든지 메탈 라스라든지 뭐 이런 형태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좀 메탈 라스라든지 안 나오니? 그래서 요거 아이언 커튼 같은 거죠. 아이언 커튼이라든지 또는 와이어 메시라든지 메시망이라든지 메탈 라스라든지 사실 이 메탈 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장용으로 쓰는 거예요. 격자문으로 돼 있어 가지고 미장이 잘 붙게끔 이제 하는 건데 그거를 뭐 특정한 경우에는 마감재 형태로도 뭐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또 메탈 패브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네, 나오네요, 다시. 자, 그래서 이제 기계를 보면은 뭐 일단은 뭐 이 철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장에서 물론 조립을 하고 현장에서도 제작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공장에서 미리 가 제공 미리 어느 정도 만들어 온 거를 이제 현장에서 조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 때 사용되는 기구들이에요. 그래서 뭐 절단한다든지 가장 기본적으로 절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V 커팅을 하는 거는 이렇게 V 커팅을 해서 절곡을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꺾는 거. 그래서 V 커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절곡을 하고 그리고 뭐 레이저로 커팅해서 뭐 구멍을 타공을 하거나 또는 자르거나 모양을 내거나 하는 거고요. 용접기 같은 것도 있고 용접기 같은 경우도 뭐 용접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현장에서 이제 용접을 많이 하게 되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다. 가구 같은 것도 있고 아까 마찬가지로 그런 기구들을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절단하고 커팅하고 자르고 절곡 V 커팅하고 절곡이라고 꺾는 거죠. 보통 이제 V 커팅을 이렇게 꺾어 우리가 등박스를 만들 때 뭐 이렇게 하나 뭐 꺾어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꺾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등박스를 하나 제작을 하면 이게 이제 단면인 거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형태의 등박스를 이어오면 현장에다가 우리 보통 각파이프 같은 걸 이렇게 용접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답니다. 어느 정도 매달면 여기다가 이제 마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은 석고보드를 마감을 해가지고 자 이런 데 간접천장이 나오게끔 여기 석고보드를 위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등 라인 조명 하나 대서 간접 뒷밭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미리 절곡을 해옵니다. 이걸 공장에서 현장에서 절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공장에서 어느 정도는 절곡을 해가지고 와서 이제 현장에 와가지고 조립만 하는 거죠. 자, 밴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부리는 거죠. 이제 밴딩한 라운딩처럼 보통 각파이프라든지 또는 판재 같은 것들을 곡선 형태로 만들 때 쓰는 거고, 용접 있고 타공, 단조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보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금속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수상제로 쓰는 금속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 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헤어라인 표면 헤어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꼴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미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미러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죠. 에칭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부분만 이제 어떤 부식해서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바이브레이션 같은 건 숫돌로 그냥 가는 거죠. 숫돌로 갈아가지고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효과를 내는 거. 상당히 이게 고가죠. 고가. 그다음에 아노다이징 같은 경우는 이제 도금하는 거죠. 이렇게 칼날을 어떤 금속에다 칼날을 주기 위해서 도금을 하거나 또는 부식 같은 것들 이용해서 패턴이나 모양을 내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있고, 자, 이제는 금속에 대해서 이제 봤다고 한다면, 이제 금속을 이제, 자, 어떻게, 보통 철물이 어떤 것들이 많이 쓰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들을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사진이 있는데, 우리 대표적인, 그, 실내에서 이제 구조틀 작업이랑, 이제 바탕 작업을 하는 게 있는데, 자, 그래서, 자, 천장에다가 이제 구조틀을 하고, 이제, 조성하고, 또 보강하고, 자, 간접도 듬박 설치하고, 또 벽체에다가 뭐 구조틀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구조틀 작업이에요. 뭔가 어떤 마감재를 붙이기 위한 바탕재가 있을 것인데, 그 바탕재가 어떤 특별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 등박스라든지 이런 것처럼. 자, 그런 경우에는 다른 뭐 우드라든지 뭐 목재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기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양을, 내가 원하는 모양을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 모양이라든지 이 금속으로는 다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특별한 형태라든가 특별한 모양의 어떤 그런 뭐 마감이 들어갈 때는 우리가 반드시 금속 작업을 필연적으로 금속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뒤에 보면 이제 그림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금속 시공 영역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득박스를 최종 완성된 것이 이런 형태인데, 자, 간접 득박스 같은 걸 만들 때 이런 거를 뭐 금속, 목공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내구성이 떨어지고, 처지거나 뭐 이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집이라든지 조그만 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주공간 같은 경우는 목공으로도 이렇게 뭐 등박스를 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상공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금속 작업을 이제 필연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절곡기로 이 갈바륨 강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사이즈가 있다고 한다면 뒤에 보면 이제 도면이 나오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 도면을 여러분들이 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내가 디테일 도면 이렇게 금속이죠. 이렇게 단면을 보면 자, 갈바를 이렇게 하나 제작을 하면 절곡을 하는 겁니다. 꺾고 해가지고 절곡기를 가지고 자, 절곡을 해오는 거죠. 이렇게 길이 방향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런 게 있고, 또 여기다가 뭐 단천장을 하나 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를 꺾어 왔어요. 절곡을 한 거죠. 양쪽에 두 개죠. 자, 이런 형태의 득박스를 이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했다 한다면, 뭐 디테일 도면을 그려줘야겠죠. 그러면 이 디테일 도면을 보고, 이제 갈바륨 강판으로 이렇게 절곡을 해가지고 현장에다 반입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가져와가지고, 뭐 잘라져 있는 것들을 이제 용접을 하거나 또는 네모나게 되어 있으면 각각 용접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제작을 한 다음에, 그냥 제작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천장에다 매달아야겠죠. 근데 매달 때는 이게 무겁기 때문에 각파이프 구조틀로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이렇게 각파이프로. 여기는 지금 전산 볼트가 지금 있죠. 전산 볼트가 달려 있기 때문에 전산 볼트에다 바로 그냥 고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용접을 해가지고 주요 부분에다가 각파이프로 보강을 해서 천장에다 달아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 이런 도면을 가지고 이제 금속을 공장에서 제작을 한 다음에 현장에 반입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보면은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절곡을 해온 거를 자, 이렇게 현장에다 반입을 하게 되고, 자, 반입한 거를 이제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해서 이제 용접기로 지금 용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접이 됐으면 자, 바닥에 이렇게 놓고, 자, 이것도 보면 이 용접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뭐 틀어지거나 또 하중을 받게 되면은 뒤틀리거나 하기 때문에, 자, 이 자체 회사가도 또 보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강을 해주고, 자, 보강이 된 거를 이제 천장에다가 달아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사볼트라든가 또는 각파이프를 천장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올려서 달아매는 거죠. 달아맨 상태이고, 자, 달아매고 나면은 중간중간 부분에다가 또 엠바라든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엠바, 경량철골 이렇게 기존의 경량철골을 이용해서 바탕 작업을 한 다음에 석고보드를 붙이고 다 완성이 되면 마지막에 이제 도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작업이 돼요. 그래서 지금 금속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금속공사의 대표적인 영역이 이런 등박스를 제작하는 건데,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 견적을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이 면적이 있을 거고, 이런 경우, 이런 등박스 같은 경우는 뭐 길이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작업할 거는 이제 면적으로 이제 계산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요거에 대한 그 금속공사에 대한 이제 견적을 만약에 우리가 내역 작업을 하게 된다면, 자, 일단 이 갈바의 면적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겠죠. 전체 이 갈박을 절곡하기 전에 그 면적을 먼저 확인을 해야겠고, 자, 그리고 그 면적에서 또 공장에서 제작을 하게 되죠. 그럼 공장에서 가공을 합니다. 어떻게 가공하냐면 절곡을 한다든지, 뭐 또는 밴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절단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공장에서 제작을 한 것들을 이제 현장에다가 반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현장을 반입하게 되면, 자, 여기서 조립을 합니다. 또 조립 비용, 조립과 관련된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조립도 요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강하는 비용이 있고, 또 천장에다 달아야 되기 때문에 천장에다가도 이제 구서투를 작업을 해주고, 또 이제 올려서 시공하는 거, 좀 복잡하게 좀 작업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이런 뭐 사전에 작업하는 거랑 현장에서 작업하는 것들도 굉장히 공정이 상당히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굉장히 쉬운 편인데, 왜냐면 거의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그런 등박스 형태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등박스에 메타로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견적을. 근데 좀 복잡한 경우 같은 거는 일단 내역 같은 걸 뽑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에서 제작하는 그 제작 비용이 있을 거고, 또 현장에 반입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비용, 현장 가공 비용이 있고, 가공한 다음에 현장에서 보강한 다음에 달아매고 시공하는 비용, 이렇게 각각의 비용들이 발생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 자, 이게 시간이, 자, 그래서 잠깐 이거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잠깐 요거를 좀 끊고 가도록 할게요. 잠깐만. 아니, 끊고 가서 계속 합시다. 계속 하고, 뒤에 지금 많이 나와 있긴 한데 그냥 빨리 좀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 도면 말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도면이죠. 그래서 요거는 뒤에 보면 요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기존에, 자, 이렇게 폼을 만들어가지고, 기존의 원형 이 돔 자체를 금속으로 만들 수 있지만, 이 돔 자체를 금속으로 만드는 거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폼 같은 경우, 요렇게 만약에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자, 이런 것들은, 뭐, FRP라든지, 또는 뭐, 석고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폼을 떠가지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 안 되죠. 폼 하나만 떠놓고, 계속 찍어내면 되니까.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PVC라든가, 또는 FRP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고, 자, 이것들을 이제 천장에다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등박스들이 있죠. 이런 등박스라든지, 또는 여기 단천장이라든지, 또는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라인 디퓨저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것도 고정하려면 다 금속으로 해야 돼요. 이거를 목공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금속으로 뭐 이렇게 모양을 좀 냈네요. 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면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런 디자인 했다고 한다면, 자, 도면으로 본다면 이런 도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면을 여러분들이 디자인 했다 한다면 그려주면, 자, 이런 데 부분을 보고, 자, 절곡하는 부분, 자, 이렇게 뭐 금속으로 다 절곡을 해가지고 갈바를 가져오면 현장에서 각파이프로 고정해서 달아매고, 자, 여기다가 이제 돔으로 되어 있는 그 몰딩을 이렇게 고정해서 주고, 그 다음에 최종 마감을 하고, 자,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여기 뭐 단천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금속으로 이렇게 몰딩을 만들어 와가지고 양쪽에서 고정을 하는 겁니다. 천장에다가. 자,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뭐 파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금속 공정을 상당히 많이 쓰게 되는데, 자, 그 이유가 이제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뭐 등박스를 많이 쓴다든지 또는 클래식한 여러 몰딩 같은 것들을 좀 쓴다든지, 자, 이럴 때는 목공으로 하기에는 너무 이게 위험합니다. 이게 무너질 수도 있고, 그래서 금속으로 반드시 금속으로 해줘야 이게 처짐도 없이 공사가 원활하게 되어지고 있죠. 이쪽도 보면 저번에 봤던 그 이미지인데, 여기도 보면 안에 옥석이 있잖아요. 이 옥석도 이 옥이라고 하는 이 마감을 고정하기 위해서 뒤쪽에다가 각파이프를 대서 각파이프 구조틀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금속공사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각파이프 구조틀이에요. 그래서 실습에서는 요 실습까지는 지금 안 될 것 같긴 한데, 자, 보면 이렇게 지금 연결 계단이죠. 여기 지금 이쪽이랑 이쪽이랑 연결하는 공간 내의 연결 계단인데, 자, 하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배관들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엠바가 있다는 거는 위에 전산 볼트를 매달아서, 이게 지금 구조체예요. 요거 좀 철골로 되어 있는 구조체예요. 그래서 철골에다가 요거 지금 데크 플레이트에다가 전산 볼트를 이렇게 달아매가지고 엠바를 경량으로 엠바를 만든 다음에 속거보드를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위에다가 엠바를 전사볼트 연결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자, 문제는 요 측면이죠. 측면에는 보면은 여기 금속재로 되어 있는데, 금속이랑 여기 콘크리트로 되어 있죠. 요 면에다가 이제 속거보드를 붙인 다음에 치부한 다음에 도장을 해야 되는데, 자, 속거보드를 지금 이제 콘크리트 면에다가 바로 붙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딱 각파이프 구조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옆에다가 뭐 스터드라든가 이런 거를 스터드 같은 걸 해도 돼요. 근데 스터드 같은 걸 하기에는 너무 두께가 커지고 공사가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금속 구조틀로 이렇게 각파이프로 구조틀을 이렇게 짜가지고 옆에다 맨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맨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그냥 치부를 해버리는 거죠, 빗으로. 그래서 이렇게 구조틀에다가 치부한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거보드 치부했다는 거는 도장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장을 하고, 그래서 최종 완성 단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구조틀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써야 될 상황이 있다는 거. 그래서 실내에 구조틀 조성하는데도 각파이프들을 많이 쓴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개념이죠. 이것도 보면, 자, 구조틀을 작업을 할 건데, 이렇게 지금 위에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구조틀을 작업한다, 핸드레일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위에층 슬라브랑 아래층 천장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요 천장의 2층 천장 부분, 여기 또, 천장 여기는 좀 알값이네요. 여기는 천장이 막혀져 있겠죠. 요건 핸드레일이에요. 여기 핸드레일 사람들이 위에서 볼 수 있는 모습. 그래서 요게 핸드레일이고, 요 핸드레일이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솔리드한 그런 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거보드를 넣은 거예요. 속거보드를 요 밴딩된 구조틀에다가 속거보드를 물을 매겨가지고 이제 라운딩 한 겁니다. 그래서 속거보드를 치부한 다음에 이제 도장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파이프 구조틀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 금속공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고. 자, 여기 돔이 있네요. 돔이 있는 건 뒤에 아마 이미지가 있으니까 뒤에 거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아까 돔이 있었어요. 아이고. 자, 이 돔을 어떻게 만드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돔이죠. 자, 이 돔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각파이프를 밴딩을 해서, 각파이프를 밴딩을 해가지고 공장에서 가지고 오면, 요거는 다 계산해서 원 전체의 파일을 알고 있으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밴딩 해온 거죠. 전체를 다 용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고정을 해서 중심을 잡고 또 밴딩한 거를 하나씩 붙여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타원으로. 이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뭐 석고라든지 FRP라든지 이런 걸로 뭐 제작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조각하듯이 이렇게 우리 금속에서 금속 공예 하듯이 우리 좀 조형물 제작하듯이 이렇게 일일이 다 현장에서 제작하는 상황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각파이프 구조틀로 이렇게 뼈대를 잡고 중간중간 이렇게 갈바를 하나씩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붙여나가고, 자, 이게 붙였으면은 이제 돔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면, 자, 이거를 좀 천장에다가 또
달아내야 돼요. 그냥 이게 땅바닥에 있는 작업은 땅바닥에서 하는 거지만 이 천장으로 들어 올려서 여기를 올려줘야 돼요. 자,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 가시설로 이렇게 금속으로 고정을 한 거죠. 나중에는 다 빼내는 겁니다. 이 돈만 남겨놓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천장 위로 올려서, 자, 천장으로 이제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천장으로 이렇게, 자, 올리고, 요 지금 핸들에 있는 부분까지 통과해서 맨 위에 이제 천장 위로 이제 천천히 올립니다. 이거 올리는데도 위험하니까 그냥 한 번에 못 올려요. 하루 종일 올리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올려가지고 천장에 이제 내가 원하는 레벨에 맞춰지면 그 레벨에 오게 되면 이제 거기서 각파이프로 최종 고정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등박스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나오는 거죠. 여기 지금 이게 등박스예요. 아니, 등박스가 아니라 간접등이에요. 그래서 레벨을 정확하게 맞춰놓고 고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경량금속에서 여기 옆에 엠바를 연결이 되면 거기에서 바탕을 한 다음에 석고보드 치부하고 도장을 해서 끝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정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공정들을 단순하게 각파이프 수량이라든지 갈바의 어떤 면적이라든지, 자, 이런 것만 가지고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 어떻게 보면 작품을 설치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거를 단순하게 각파이프가 몇 개 들어가고 갈바가 몇 면적이 들어가고, 자, 이런 걸로는 금액을 좀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공정이라고 하는 게 디자인을 조금 굉장히 과한 디자인 나오면 나올수록 그걸 정확한 그 수량이라든가 이런 그 견적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금속 공정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또 이제 금속 공정 안에서는 금액적으로 좀 약간 이렇게 탄력적으로 있고, 좀 소위 뭐 전문용어로 금액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 숨겨놓는 거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금속공정 같은 경우는 좀 여유 있게 잡아놓는 편이기도 해요. 그 재료적인 그 예산을.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이런 거 하다 보면 또 남는 잡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다시 가산해서 한 70% 정도는 다시 이제 고철로 판매해서 또 공사 대금으로 다시 이제 환원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나머지 것들은 뭐 보면은, 나머지 것들은 여기 지금 그거예요. 지금 커트박스예요. 그래서 커트박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갈바륨 강판으로 이렇게 커트박스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천장에다 고정을 하는 거죠. 커튼홀에다가 커튼홀. 나중에 여기 합판에 쳐버린 석고보드 치고 천장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속 공사에 들어가는 거고, 이것도 등박스예요. 여기 보면 라인 등박스로 쭉 연결이 돼가지고 이 안에 등기구가 들어가는 거고. 자, 이거 펜코일 박스죠. 펜코일 박스도 겉 커버는 일단 금속입니다. 여기다 도장을 할 수도 있고 필름을 붙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금속 공정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회의실 같은 경우를 뭐 이렇게 라운드를 해서 하거나, 또는 뭐 강단 같은 것들을 조성할 때 이거를 목구조로 뭐 동발을 해야 되지만 뭐 금속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구조틀 공사. 그 천장 같은 경우도 좀 공사에 성격에 따라서 엠바나 전사모틀 대신에 이렇게 각파이프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천장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뭐 할 수 있다는 거를 하나 보여주려고 가져온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세면기예요. 여기 여러분들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면 여기 세면볼 이렇게 있고 거울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것도 보면 다 각파이프 구조틀을 만든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백골로 된 각파이프 구조틀이죠. 그래서 각파이프 구조틀에다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인조 대리석이라든지 또 뭐 대리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다 금속 공사에 금속 공사에 다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쭉 뒤에 있는 것들은 뭐 잡초 관련된 내용이니까 뭐 핸드레일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계단 논슬립이라든지 또는 플로어 힌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금속에서 작업을 하는 잡철 공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 잡철 개념이고, 실제로 그러니까 금속도 잡철이 있고 금속이 있어요. 제대로 된 금속이. 이거는 약간 나머지 금속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인 같은 경우도 이제 금속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보고요. 타공 판넬, 그 다음에 뭐 황동 줄눈이라든지, 이거 여러분들 테라초 바닥 같은 거 할 때, 테라초 바닥, 뭐 도끼다시라고 하는 거, 황동 줄눈 보통 이렇게 격자로 놓게 되는데, 이거는 좀 황동 줄눈을 좀 모양을 냈어요. 그래서 코너비드,
그 다음에 이런 것, 토너비드 같은 경우도, 자, 이런 것들도 다 금속공사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를 좀 보여주려고. 자, 그래서, 딱 금속공사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견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수량 파악의 측면에서 본다면, 자, 금속공사 같은 경우는 다시 앞으로 가서 포인트만 얘기를 하면, 자, 현장에서 제작하기 전에 공장에서 먼저 기본을 가제작을 하고, 거기 제작할 때는 뭐 절곡, 밴딩, 뭐 절단, 자, 이런 것들을 미리 해서 가지고 오면 현장에서는 그거를 조립을 하고 또 보강을 하고 또 다음에는 시공을 하고, 워낙에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그런 공정들이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그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량이라든가 또는 경적 내역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좀 길었는데 여기서 잠깐 끊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습, 금속공정 수량 파악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